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3이냐, 53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베로이코님 모두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사실 제가 오늘 방송 한 5분 정도 늦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삼가영성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 엄청나게 큰 태풍, 슈퍼 태풍이 지나가고 지금 필리핀은 뭐 정신이 없습니다. 거의 초토화 분위기. 그래서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도 좀 말썽을 부려갖고 어쨌든 그만큼 필리핀이 열악합니다.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방송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보성님 안녕하세요. 강인숙님 한통용TV 안녕하세요. 예,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지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차필기정님 반갑습니다. 아, 함다롱님,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강인수님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바로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11월 10일 방송 한동훈이 해냈다. 이재명 정권 몰락 트리거 찾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7,413억 회수 포기 성남시민 1인당 140만 원 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성남시에 관한 공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남 시민한테 돌려줘야 될 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얼마를 돌려줘야 되느냐? 1인당 가족당이 아니에요. 1인당 140만 원 정도 돌려줘야 될 금액이다. 그러면 4인 가족으로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최근에 왜 이재명이 나와갖고 뭐 한 가구당 뭐 200만 원씩 주겠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4인 가구로 따지면 이게 600만 원 가구당 한 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냥 날려버렸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좌파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한 성남시 정도는 한 60% 이상 좌파가 아닐까요? 예. 아마 좌파들도 돈 받는 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와, 우리가 600만 원을 갖다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 방탄 때문에 날려버렸다? 아마 엄청 열받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예. 아, 강희순이 한통영님 너무 수고 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아, 역시 한 대표 조선제일관 맞아요. 맞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봉이이님 안타까운 한동훈 대표님 우구는 다 어디로 국민 여러분 한동훈 대표님에게 힘을 보태줍시다. 여러분 지금 그 봉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우구는 어디 있느냐? 왜 한동훈 대표 혼자 싸우냐 지금?
혼자 야당이에요. 1인 야당.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또 오늘 적나라하게 기사가 난 거를 정말 이 국힘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국힘에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이건 진작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면 국힘은 지금 입 쳐다물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입 쳐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지난 주말에 김기현 의원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기현 의원이 왜 당대표가 됐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예의주시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원래 김기현은요 5등이었어요. 김기현이 당대표 될 때 지지율 5등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때 뭐 나경원도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잠깐 이 유력한 사람들이 뭐 김기현은 순위로 보면 5등이었어요. 근데 뭡니까? 나경원 무릎 꿇기고 뭐 누구 무릎 꿇리고 무릎 꿇기고 갖고 자꾸 김기현을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왜 김기현이 무슨 놈의 존재감이 있길래 당대표가 되고 또 당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또 뭐 사퇴하거나 또 무릎 꿇기 갖고 안 되고 바로 이거였어요. 이번에 압수수색을 갖다가 새로 했는데 그 압수수색에서 나온 그 뭐냐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 잘 브랜드를 몰라요. 뭐 웬만하면 뭐 구찌 이런 거는 알겠는데 로저 비비의 이것도 명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 클러치백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무슨 메모가 나왔느냐? 김기현 의원님의 당대표 당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갖고 그 백이 나왔답니다.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수 의혹. 아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최재형 목사한테는 디올 가방 받고 통일교 측에서는 목걸이하고 샤넬 가방 받고 김상민 전 검사한테는 이우왕 그림 받고 그 로봇계 업체 측에서는 명품 시계 받고 서희건설 측에서는 목걸이 받고 이배영 전 국가교육원장의 금 거북이 금 거북이 아시죠? 예. 그다음에 21g 측에서는 디올 3종 세트.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측에 대한 로저 비비의 가방. 아주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금도 받고 가방도 받고 그림도 받고 뭐 목걸이 보석에다가 이런 김건희가 결국 뭐예요? 대한민국의 보수를 아작을 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건희 이 한테 자꾸 동정심을 갖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인간적으로야 뭐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대의로 봤을 때 김건희는 정말 본인의 죗값을 충분히 치러야 된다. 이 보수를 괴멸시킨 다른 죄가 아니에요. 보수를 괴멸시킨 죄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국힘은요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예? 대대로 싸울 수가 없어. 하지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한동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뭐 새벽부터 나가서 방송 나가서 뭐 김태현의 정치에 나가고 얘기하지 뭐 페이스북에 쓰지 기자 인터뷰 아주 그냥 난리를 치면서 지금 뭐 채널 A 출연하고 뭐 하고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어쨌든 일당백을 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봉일 님이 왜 우군이 없느냐? 지금 우군이 될 만한 그 국힘이 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발목 잡혀 갖고 한마디도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예? 이 안타까운 서필기장님, 애녹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애녹님, 애녹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혹시 제가 못 읽은 게 있나? 애녹님, 예, 모두 안녕하세요. 애녹이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애덕님, 내면이 안 차 있어서 저런 물건들로 만족하려는 것이겠죠. 뭐 명품백 받고 보석 받고 이런 게 그냥 내면이 안 차 있으니까. 애덕님, 사필경 형님, 안녕하세요. 황순길님, 사법 내란이랍니다. 사필경 형님, 김건희 돈 많으면서 뭘 그리 많이 줘봤냐. 있는 사람이 더하다니까요. 예, 애농님, 베로이커님도 반가워요. 황승기님, 한동훈, 우리의 대통령, 예, 22대 대통령은 꼭 한동훈 대통령
사필경의 한 대표님, 악어 보기는 안타깝습니다. 속상해. 강사내님, 안녕하세요. 예, 유진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갖고 지금 국민은 찍소리 못하고 있고요. 지금 한동훈이 지금 열렬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나, 봐야 될 게 뭐냐.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한동훈 얘기하기 전에 이 중국 얘기, 제가 항상 그랬죠. 중국하고 엉겨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데 제주도 해안가에서 또 차봉지, 이 차봉지라는 거는 중국 우롱차 봉, 여기 보면 한자로 써 있잖아요.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면 두 달 사이 여러 차례가,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된 게 여덟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사해서 발견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뭐 이렇게 어디 찡겨 있고 이런 걸 발견이 여덟 차례인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마약이 있잖아요. 이게 90만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마약 양이라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게 뭐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먹어도 그 효과가 확 도는 게 마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발견된 우연히 발견된 뭐 조사에서 발견된 게 수사에서 발견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된 이 양만 따져도 이게 90만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마약.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에 뭐 무비자 입국해 주고 뭐 해 주고 이런 게 대한민국 망치는 질,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중국인한테 투표권 준 거. 이게 망조가 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다가 거기 개방해 갖고 제주도 땅 그냥 자유롭게 사게 한 거. 무비자로 입국한 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재명 정권 문재인 때도 그랬죠.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얘기하면서 오픈해 준 거. 그다음에 뭡니까? 이재명 때 아예 그냥 무비자로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 그러니까 제주도만 무비자였는데 이제는 그냥 대한민국 전역에서 무비자로 다 들어와라 그래가 지금 뭐 7천 뭐 7천 명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지금 중국에 떠서 지금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아이고, 예. 시작하자마자 숫자가 132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통영 방송이 그 구독자 12,000명에서 아직 점프를 못하고 있어요. 13,000명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방송 보시는 분도 꼭 한번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진님, 기존세 한동훈, 예, 오늘 새끼, 예, 음, 예, 마약류, 애농님, 예, 마약류라고 합니다. 90만. 그러니까 절대 이게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죠. 예? 공산당. 예. 중공하고 엮여서 절대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 그 중국하고 비즈니스하시는 분들 정말 제 말을 갖다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 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타이틀을 갖다가 성남 시민이 1인당 140만 원씩 받을 돈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파괴적이냐면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해야 돼요. 성남 시민 1인당 140만 원 받을 돈을 갖다가 이재명 혼자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결국은 띵겨 먹었다. 이렇게 이 패러다임이 가야 되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협정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관세 협정이라는 거는 왜 관세율을 갖다 뭐 100%를 한다, 뭐 50% 한다 이런 거는요. 의회에 그걸 받아야 돼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미국 법상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의회 승인 없이 지금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지금 소송이 걸렸어요. 예,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지면 안 되잖아, 이 소송에서. 그러니까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했느냐? 아이고, 애농님, 아이고 또 일본에서 청취하시면서 일본 엔화로 2,000엔, 아이고 이렇게 또 슈퍼챗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애농님. 네, 제가 감사합니다. 요즘 140만 원 약해요. 어, 만 배는 좋겠다. 좋았어. 7천억 재벌 돼서 그 진중권이 한 얘기죠. 진중권이 감옥에서 몇 년 살다 오면 나오는 순간 재벌이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좀 이따가 제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인당 286만 원. 그러니까 이게 2,000불이에요. 2,000달러 미국 돈으로. 그러니까 이 환산을 하면 한 286만 원 정도. 전 국민한테 1인당 286만 원씩 주겠다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미국 사람은 엄청 좋아하겠죠. 여러분, 이게 2,000달러라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식사 한번 하는데 한 10불에서 15불이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00달러라는 거는 미국에선 굉장히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이 법원 판결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패소하는 걸로 나오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지금 미국에서 기록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곳곳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근데 고소득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00불씩 그러니까 우리 환산하면 최소한 286만 원씩 290만 원 정도 배당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 불법이다라고 패소를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냥 도널드 트럼프 말 관세 덕분에 국가 안보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지면 파괴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식의 파괴를 가할 사람이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파퓰리즘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번에 그 뉴욕 시장 뽑아준 것도 결국은 무상으로 하고 다 우리가 그냥 돈 뿌려서 하겠다. 그러니까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렇게 포퓰리즘으로다가 예를 드는 거죠. 1인당 배당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등쳐온 한국, 일본, 유럽 외국에서 등쳐온 돈을 갖다 관세로 등쳐온 걸 갖다가 다 쪼개갖고 국민한테 다 나눠주겠다. 이런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걸 갖다가 패소를 시켜갖고 내가 2,000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뭐야? 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밀란이 일어나요, 정말. 예? 트럼프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깜짝 발표죠. 오늘 이제 깜짝 발표를 한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양희님, 저도 국회 승인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짓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받아야죠. 지금 미국도 지금 국회 승인 받고 관세 그거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죠. 우린 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미국이야 지네들이 칼자루를 휘둘고 좀 우리 칼 맞는 쪽 아닙니까? 당연히 칼 맞는 쪽이면은 당연히 이거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붙었습니다. 자, 이제 여론전을 하는데 정성호가 뭐라고 그랬느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그런 거 같은데? 오늘요. 원래 정성호가 유명한 게 뭐냐? 기자들하고 인터뷰 안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정성호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완전히 하고 정성호를 깜빵에 쳐놔야 된다. 어제 제가 혹시 상가 영성 TV 어제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신 분 있으면 그걸 갖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주구장창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명시하면서 정청호는 감옥에 가야 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감옥 가야 돼. 이게 딱딱 정했어요. 이름을 5가지를 딱 불렀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11월 11일 날 무슨 뭐 이 오적에 대한 5명 오적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 하고 중앙지검장 이렇게 오적에 대한 시위를 갖다가 한다라는 공고도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 갖고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몰랐다." 이거죠. "나는 몰랐다." 벌써부터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호가 또 얘기합니다. 한동훈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땡땡은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 제가 자살했다고 얘기했죠. 제가 비호한 거 아닙니다. 그게 팩트예요. 여기서 알아서 권력이 개가 되어 기었잖아요. 그럼 자살한 거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틀린 얘기가 하나 없어요. 자, 드디어 정성호가 헛발질을 쳤는데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헛발질을 쳤느냐? 자, 정성호 말 본인은 어떻게 이게 한동훈 얘기예요? 한동훈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점검 바뀌고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꿔 가지고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을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는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발목이 잡힌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코너에 해갖고 자기가 살으려면 뭐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말실수를 하게 되고 꼬리가 잡히게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예, 유병선님, 한동훈 의원입니다. 예, 정성호 특검. 이건 특검이 아니라 그냥 바로 깜방에 주사야 될 것 같아. 패키지로 이재명하고 패키지로 깜방을 가야 될 것. 아이고 160분이 오고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예. 그리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2,000명에서 지금 정체 상태에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제대로 받았습니다. 예. 정말 한동훈이 싸움의 재앙이다. 이런 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제 급하니까 이재명을 어쨌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이 김진욱은 민주당 지금 대변입니다. 성치훈, 여러분 그 성치훈이라고 패널로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지금 쉴드를 쳤느냐.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송 중 잘못된 발언 잘못습니다. 11월 9일 채널A 뉴스탑10에서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던 중 앞서 언급한 것 같이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지시했었다. 따라서 한 전 대표의 이번 공격은 고해성사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잘 어울렸습니다. 해당 발언은 앞서 나온 다른 발언들의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김진욱 똑같아요. 그 김진욱은 또 뭐라고 그랬냐. 당시 한동훈 법무장이 1심 승소한 변호사를 2심에서 교체해서 고의로 패소하게 하고 대법원 상원까지 포기하도록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죄를 털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짜뉴스입니다. 잘못 발언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네들이 바로잡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고서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캡처해갖고 지금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에 다 있습니다. 잘못된 팩트로 저를 비난한 두 분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이 허위사실로 저를 비난하며 사상초의 불법 항소 포기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 법사위원 등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 유튜버는 엄중한 법적 정치를 경고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가짜뉴스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흡집내갖고 가짜뉴스를 갖다가 확산하는 거를 갖다가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미조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엘리아님, 예, 아이고, 또 이렇게, 1번, 엔화로, 2000엔, 이렇게 또 슈퍼챗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녹의 꼬리물기, 대표님,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에녹님과, 엘리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애농이 전 YTN 기자 870만 원 넣고 120억 받아가서 부산에서 스타벅스 건물 짓고 서울 아파트 구입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이재명 도둑놈이 도장 찍어줘서 생긴 일, 이게 지금 대장동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리퀴님, 화이팅, 한동훈, 애농님, 엘리야. 예, 두 분이 아주 절친이세요. 예. 박선아님, 화이팅. 자, 그래갖고 지금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갖고 이 뭐야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님에서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김진욱 대변인의 그걸 그냥 그대로 받은 거야. 이 바보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정성호고 하나는 추미애입니다. 이게 김진욱이 이렇게 얘기해버린 김진욱이 말을 잘해요. 제가 이렇게 이 패널을 나온 거 보면 말을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설마 대변인 지금 대변인 아닙니까? 현직? 설마 대변인의 말이 틀릴 리가 있느냐? 그래도 실력 있는 앤데. 그러고 그냥 팩트 체크하는 거 받아서 그냥 인용한 게 근데 사과한 거는 몰랐나 보죠. 이렇게 공개 사과한 건 모르고 자 그래 갖고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디어 한동훈 대표가 강력 정성호는 이제 죽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일당 재벌로 만들어온 자신의 불법 항소 포기 사건을 물타기 한답시고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소송을 상고 포기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 징계 소송은 제가 관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상소 포기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뒤의 일로 저와 아예 무관합니다. 이미 어제 두 명의 민주당 인사 김진욱 대표, 성치훈 전 뭐 무슨 대변인인가 뭐 그래요. 같은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가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방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똑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니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공개 사과하십시오. 공개 사과 여부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소고발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애농님, 사기꾼 도둑놈들, 우두머리 이재명 놈 잡아쳐내야 됩니다. 제가 그 헤드라인에 오늘 썸네일에 썼잖아요. 이재명 정권 몰락의 트리거를 찾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단순히 지금 700억을 띵겨 먹었다. 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더 지금 심각한 검찰에서는 완전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찰들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검찰은 원래 군대식의 명령체계인데 이제 너는 우리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었다. 네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육천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되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엘리아님, 애농님, 반갑습니다. 예, 미진호님, 예, 한동훈님, 예, 슬라미님, 이통은 잡초 인생을 살아와서 국힘은 이통을 이겨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잡초는 어떤 중에도 살아나야죠. 이통 많이 연구해서 상대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한테 절멸 납힌 것 같아요. 음, 한동훈의 어떤 그 천재적인 공격으로 드디어 꼬리를 잡혔다. 트리거, 방아쇠. 이재명 정권의 몰락의 방아쇠를 찾아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개예요. 원래 있던 거는 뭐예요? 김현지. 김현지는 우리가 좌관 계속 때려야 됩니다. 2년, 3년 계속 때려야 돼. 김건희처럼. 그래서 약한 고리를 까부숴야 된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증거를 이번에 한동훈이 이 항소 포기 사건에서 이재명하고 엮어서 결국 결정적인 걸 찾아냈다. 이 사건은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끌어내린다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이 항소 사건이다. 네, 항소 포기 사건. 아이고, 예, 애농님, 한동훈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예. 한동훈 대표 인터뷰를 좀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정의와 민주의 중요성을 맞습니다. 예. 네, 맞아.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애농님. 자, 여기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자, 여기 보세요. 이 정성호라는 사람은 원래 김영과 이 김성태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견한 어떤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뭐 마음 흔들지 마라,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돼갖고 한 건데 이거 보세요.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라 얘기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항소를 갖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이러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자백을 한 거라는 거야. 예? 정성호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검찰총장한테 얘기했던 거 신중하게 판단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마치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검찰총장을 갖다가 압박한 걸로 들린다는 거지. 이게 실토한 거라는 거지. 예? 그래서 검찰이 자살했다. 전 부장은 아니 이거 삭트다. 알아서 권력의 개가 된 게 자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뭐냐? 허위사실 유포한 정성호를 형사 고소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한동훈이 정말 천재예요. 싸움의 재. 제가 별명 붙이니 싸움의 재가 정말 싸움의 재. 와,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가고 이게 한동훈이요. 흰 그림을 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 토요일 날 토요일 제가 왜 여기 그 썸네일에 올린 대로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썸네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썸네일에 올린데요. 11월 8일. 여러분, 11월 8일이 무슨 요일이냐?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0시.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동훈이 금요일 날 밤 11시에, 그러니까 1시간 남겨놓고, 밤 11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5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 55분이 뭡니까? 데드라인이. 항소를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55분밖에 안 남는데 왜 항소를 빨리 안 하느냐? 왜 그렇게 멈칫멈칫하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금요일 날 방송을 했어요. 결국 그 기사가 엄청 많이 떴습니다. 예? 속보로 엄청 많이 했어요. 한동훈 왜 지금 데드라인이 55분밖에 1시간도 아니고 55분밖에 안 하는데 왜 아직도 접수를 안 하느냐? 항소를 해라. 항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0시가 딱 됐는데 항소 서류가 접수가 안 됐어요. 그럼 접수가 왜 안 됐느냐? 결국은 뭡니까? 검찰은 자살했다. 자살했다는 게 뭐예요? 권력의 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요? 그러면 그 검사들이 지금 뭐 항소를 하기 싫어서냐? 아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CCTV를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에 대한 CCTV냐? 여기 보시면 CCTV를 까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은 적시를 했어요. 오적을 적시했는데 어떻게 공범들끼리 이틀 동안 말맞추려 했겠지만 서로 말이 다릅니다. 정성호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노만석 지금 이제 총장 대행이죠. 박철호 반부패 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5명이 직권남용이고 얘네들을 깜빵으로 보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한동훈입니다. 왜?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성호 장관이 이진수 차관이 막았더라도 만약에 박철호 너 뭐하고 있었냐는 거야. 반부패 부장 뭐하고 있었냐. 중앙지검장 정진우 뭐하고 있었냐는 거야. 아니 검찰총장이 미정미적되면 니네들이라도 나서갖고 그거를 갖다가 밀어붙여서라도 접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게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다 이재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해갖고 나중에 지금 뭐 한 자리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뭐냐. 지금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이게 한동훈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예. 이렇게 생각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한동훈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항상 잘 얘기해요. 영화 한 편 찍는 거죠. 자, 영화 한 편 찍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월 7일 23시 50분 법원 접수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 접수 못하고 위화도 회군하는 영상과 같은 시간 불법 항소 포기시키고 축하 치맥 파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 이 영화 한 편 찍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검찰 수사관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항소하려고 접수대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밤중까지. 예. 밤 11시 5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접수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그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반부패 부장, 중앙지검장들 이 오적들이 찍어 누르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관들이 이걸 접수를 못하고 위화도 회군했다는 거야. 돌아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장면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장면은 뭐냐? 와, 드디어 우리가 이재명을 지켰다. 드디어 우리가 대장동을 지켰다.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축하 치맥 파티하는 정성호와 정성호 장관과 차관과 그다음에 이 검찰총장과 반부배 부장 중앙지검장. 이 장면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법치를 죽인 대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 준 겁니다. 언론과 국회에서 법원 CCTV, 치맥집 CCTV 구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언론이 움직이건 뭐 조중동이 움직이건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건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무능한 국회의원들 이 중요한 걸 놓고서 한마디도 뻥끗 못하는 이 무능한 국회의원들 CCTV라도 구해갖고 아니 국회의원들 요청권이 있잖아요. 자료 요구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법원에 CCTV 내놔. 그 창구 앞에 서 있던 그 검찰 수사관들이 11시 50분까지 기다린 그 CCTV하고 그다음에 치맥 파티한 정성호를 비롯해 갖고 정성호, 이재명 누가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샴페인 터진 그 CCTV를 갖다 구해서 그걸 국민한테 공개를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아, 예, 아이고 큰통형 방송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리퀵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애농님 7천억 맞을 겁니다. 블루마운틴님, 이 금액이요. 금액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이해가 계신데 금액을 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액 정말 기절할 금액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김만배 구형이 6,112억. 자, 1심에서 428억. 그럼 뭐예요? 잔액이 김만배가 얻는 돈이 얼마입니까? 5,684억. 재벌이에요. 유동규 8억 5천 200만. 그다음에 1심에서 8억 천. 그러니까 유동규는 4,200만 원. 억이 아니라 그냥 만이에요. 이거는 유동규는 별로 없고. 근데 나무기 또 가관이에요. 자, 1,011억 중에 1심에서 제로야. 환수액 제로야. 그러면 남욱은 고스란히 1,011억을 갖게 되고 있고 그 정영학 회계사는 647억 또 제로입니다. 환수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647억. 네, 정민홍 변호사만 37억인데 37억 환수해갖고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얼마냐? 7,342억. 그러니까 회수되지 않은 금액. 회수를 못하는 금액이 7,342억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대장동 계열 비리로 이게 7,342억이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성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두 가지 지금 거짓말을 정성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일부 2천억을 갖다가 몰수해서 보존하고 있다. 이거 개소리다. 자, 이 얘기 진실은 뭐냐? 몰수가 아니라 일단은 가압류 형태로 이렇게 압수를 해놓은 거예요. 압수를 해놓은 건데 이게 재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압수를 철회해야 돼.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김만배한테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거짓말한 거 2천억을 갖다 이미 몰수해놨다. 몰수가 아니다. 예. 두 번째 성남 도계공이 민사소송을 길게 갖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개소리다. 자, 오늘 성남시에서 공식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공식으로 의견을 보내냈어요. 어떤 의견이냐? 이게 자 여기서 대장동 재판에서 이걸 갖다가 안 밝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700 여기 보면은 이렇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7,815억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안 밝히고 퉁치고 지금 항소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자 성남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민사소송 중에 있는데 이거 여기서 대장동 재판에서 이걸 계산을 해서 해갖고 나온 금액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금액을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항소를 안 하면 금액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왜? 판결문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판결문은 473억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남시에서 다시 계산을 해야 돼. 다시 변호사를 써갖고 다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야? 성남시에서 재판을 다시 걸어야 돼요. 자, 이게 정성호가 얼마나 개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걸 그냥 기소를 하잖아요. 항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그게 이렇게 추징이 되면 그 추징금은 이게 뭐야? 법원이 갖는 게 아닙니다. 추징이 되면 그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성남시에 돌려주게 돼요. 왜? 피해자가 성남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징을 해갖고 그걸 그러면 그 성남 시민들은 1인당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0만 원씩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걸 갖다가 민사소송 이거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려도 이거 다 못 받아냅니다. 예, 성남시는 능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계산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거기서 이 법정에서 계산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양희님, 한동훈까지는 그 극우 국자들 뇌 없는 그냥 까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뭐 극우 얘기는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애농님, 양희님 맞아요. 블루마운틴님, 애농님 반갑습니다.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예, 한동훈 말대로 새끼들 뇌물 받았거나 보장받았거나 미쳤거나 예, 그 세 가지 중 하나를 위해 나라 기강 자체를 무너뜨린 철면피들 법무장관 짱구는 아마 그 세 가지 다 해당될 듯. 예, 애동님, 예, 한동훈님 맞아요. 김태현 정지수에서 예, 맞습니다. 아니 정말 한동훈이 얼마나 열받고 뺑 돌았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야, 정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긴 건 뭐예요? 이건 뭐 완전히 빼박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결국은 그게 여기서 이 이재명 몰락의 트리거가 여기서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전에 그 육시원생 한동훈님 말씀 얘기가 이거예요. 자, 그 1시간 전에 오늘 쓴 거죠. 예, 1시간 전에 이런 항소포기는 돈을 먹었거나 백 받았거나 미친 거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배임상권 항소 포기하면 이 새끼 돈 먹었다 얘기할 겁니다. 그냥 이게 포기가 될 사건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게요 또 그 김만배에 대해서는 일부 그 무죄가 나왔거든요. 말이 되는 거 아니죠. 이 무죄가 나오면 그 특혜는 누가 받습니까? 이재명이 받습니다. 예. 똑같은 배임 혐의예요. 그러니까 김만배를 갖다 무죄를 이게 판사도 참 문제가 있네. 생각해 보니 판사들이 완전히 이재명 편에서 재판을 했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뭐냐? 한동훈 대장동 수천억 손실을 갖다 정성호 등 자산을 두고 오적이 있잖아요. 플러스 이재명이겠죠. 자산을 동결해서 손배 청구해야 된다. 그냥 탈탈탈 털어갖고 빡빡 이론이라도 다 끌고 내갖고 그냥 거지를 만들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갖다가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정권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정성호의 주장입니다.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만 하는 것이다.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주장인데 이건 거짓말이다.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까? 무식해서 막 나가는 겁니까? 재양동 일당 재벌 만들어준 불법 항소 포기로 국가가 수천억 추징금을 못 받아내게 되자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이니 추징금 때문에 항소 포기를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고 주장했는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식한 소리입니다. 오히려
부패자산 몰수법상의 몰수추징제도는 피해자가 있을 때 많이 쓰이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패자산 몰수법상의 몰수추징제도는 검사가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다. 대법원 판례 문구이자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민주당 정권,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만 받는 것이라고요?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식해서 망당하는 겁니까? 야, 정말 한동훈 대표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런 어떤 그 똑똑함, 이런 박식함으로 결국은 이재명을 갖다가 내려오게 할 어떤 트리거를 찾아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바보짓 하고 있는 게 추미애라고 그랬죠. 자, 추미애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미 이런데 그런데 한동훈은 검찰 자살 타령을 한다. 한동훈은 이미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의 징계를 씻어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긴 재판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 포기를 한 자다. 법무부의 존재를 무너뜨 이미 자격상실을 한 자다. 이렇게 똑같이 정성호가 얘기를 갖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 김진욱 대변인이 똑같이 했다가 사과했다고 그랬죠. 팩트 체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자,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45분 전에 이렇게 쓴 거죠. 추미애는 5년 전 조국 사태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심각하다. 정신병이 심각하다. 예? 한동훈이 상고 포기했다는 거짓말에 정성호 장관에 이어 추미애 추가. 추미애 헛소리하는 거야. 일상이지만 그래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정성호하고 추미애는 고발을 하겠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저 인간들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 그래서 찐 무죄로 만들기 위한, 예, 맞습니다. 어쨌든 최종 목표는 이재명을 어쨌든 간에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을 감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쳤는데, 이거는 좀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갑재 선생이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이재명이 마음이 너무 급하다.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무죄, 자기의 어떤 그 범죄 행위를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뒀다. 이거는 정말 무리수 중에 무리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은 뭐예요? 어쨌든 니네들은 좋겠다. 감옥에서 나오면 재벌돼 있다. 하루에 2억씩 번다. 깜빵에 들어가 있는 하루가요, 2억짜리야. 하루에 깜빵에 있으면서 2억씩 버는 거야. 예? 그럼 나오면은 5천억의 재벌이 돼 있어. 예, 진중권 교수의 표현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애농님, 추미애. 예, 추미애는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돼. 왜냐하면 본인이 그 뭐죠? 경기도 지사 나오고 싶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얼굴을 자꾸 내밀어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여기저기 다 끼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추미애가. 근데 참 추미애가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 됐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예? 얼마나 개판이었겠습니까?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맨 처음에는요.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 노만석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맨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언론에다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갖고 계속 지금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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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만석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나 혼자 뒤집어 쓰고 결국 나로 꼬리 자르게 하겠구나. 그래서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자, 태도를 갖다가 바꾼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속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시 받았냐? 묻자 다음에 말씀하겠다.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게 뭐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아니, 안 받았으면 거기서 얘기하지 왜 다음에 얘기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나혼산, 예, 나 혼자 산다. 지시 안 받았다고 말 못하는 국민재산 7,800억 포기에 대장동에게 안겨준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호, 정진우에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재산 압류해야 됩니다. 대장동 일당에 받은 나라 돈, 지들 돈으로 메꿔야 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만석이 또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또 이런 표현도 했어요. 아, 이거는 그 그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또 법무부 그리고 검찰 여기에 어떤 관계를 갖다가 고려해서 예, 고려해서 결정을 한 거다.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속보 노만성 검찰청 등의 법무부의 의견 참고 중앙지원과 협의해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결정한 거죠. 그냥 참고를 할 뿐이고 압박을 한 건 아니라 중앙지원과 협의해서 그냥 검찰 내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박살이 나니까 야 이거 나 혼자 덤탱이 있으면은 이거 뼈도 못 추리겠네. 그러고서 말을 바꿨다. 예.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자, 오늘 노만석이 또 뭐라고 실토를 했느냐.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검찰의 어려운 현실이 뭐냐? 나도 너무 힘들었다. 이게 뭐야? 검찰이 이게 만약에 항소를 하면 검찰 조직에 해가 될 것 같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니 검찰이 이미 없어졌잖아요. 검찰청법 없어졌잖아요, 이미. 그 통과됐잖아요. 근데 너무 무슨 놈의 해체될 검찰인데 뭔 놈의 해가 되고 안 해가 되고 이게 뭐가 얘기야? 예? 이거는 그러니까 핑계죠. 이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법으로 정했잖아요. 검찰 없애는 걸로 이미 통과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이거는 본인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그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사 내부에서 이게 난리가 난 게 여기 기사를 보세요. 노만석,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윗선 의식을 인정한 거냐? 검사장 18명, 총장 대행 설명을 요구했다. 거기 18명 중에 누가 빠졌느냐? 김태훈과 이문정, 여러분 동부지검장 이문정, 검사장 집단 성명 김태훈 이문정 이름 올리지 않았다. 노만석 윗선 지시 여부 확답 안 했다. 항소폭이 용산 법무관계 고려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선 지청장 8명이 항소폭이 구체적 경위 설명했는데 검찰 존재 이외에 치명적이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원 전원은 노만석 오늘 이제 쫓아갔어요. 검찰연구원 전원이 쫓아가고 노만석하고 얘기하는 중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어. 노만석 때 거취 표명 포함한 합당한 책임 다시를 요구한. 그만둬라 이거야. 책임지고 너 물러서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연구관들이. 선임검사, 교육 담당 교수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해라. 지금 이게 검찰 내부에서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면 이게요. 일이 완전 꼬인 거예요. 그 이재명의 플랜이 완전 꼬여요. 설사 검찰청이 없어진다 해도 보세요. 누군가는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왜? 기소청을 누가 만들면 거기는 누가 어쨌든 검사가 가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또 검사가 나가서 또 뭐 수사하고 뭐 경찰이 수사하면은 그걸 갖다가 또 뭐 하고 또 그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청과 수사청 이걸 갖다가 지금 구분하지만 그래서 검찰청을 없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사실을 패시한 검사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검사들이 지금 도끼를 갖다가 왕창 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과연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아이고, 또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쓴 거를, 예, 사필규정이 시급이 800이라네요. 블루마운틴이 허위사실 유포로 죄다, 어쨌든 고발한다고 합니다. 예, 최소한 정성호하고 추미애는 한동훈 대표가 고발한다. 안은희님, 진짜 화가 무척 납니다. 한 대표님만 목에 피나도록 외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런데도 윤통은 감옥에서 영치금 억으로 받고 죄송하고 미안함이 없어요. 국힘의원들 정신 차려라. 특히 장동혁이가 안 벌리고 웃지, 입 벌리고 웃지 말아라. 정성희하고 만나고 뭐 웃는 사진이 크게 나왔던가 그거 본 것 같습니다. 블루마운틴이 성남 시민들 뭐 하고 있나?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있나 보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제가 왜 썸네일을 갖다가 성남시민 1인당 140만 원 이렇게 썼냐 하면 이거는 성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동안 뭐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재명을 찍었던, 시장으로 2번 찍었잖아요, 이재명을. 그 찍었던 사람들이 자기 손을 자르고 내가 미쳤지. 이런 이재명을 내가 찍다니 자기 손 자르고 이걸 갖다가 분연히 들고 일어나 갖고 바로 잡아야 된다. 성남 시민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애농님, 아내님 맞아요. 블루마운틴 동감합니다. 사필교장님, 총장 댕 등신아 어차피 힘들다. 은성님, 노만석 관상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이고 아직도 144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12,000명에서 13,000명으로 좀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님 성남시에서 짓 엄청 잘했다고 예전부터. 예. 아니 이게 잘한 건가요? 예. 지금 팩트가 다 보이는데도 이걸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좀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팩트를 보고도 이 진실을 모르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뇌에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양희님, 성남은 이걸 알까요? 알겠죠. 예. 아니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걸 뭐 더군다나 돈에 민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25만 원씩 뿌린다고 해도 찍어주는 사람들인데 140만 원을 갖다가 25만 원 갖고도 목숨을 거는데 140만 원을 놓쳤다. 이걸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죠. 예. 절대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성남시에서 공식 발표를 했겠습니까? 예. 왜 항소를 안 했느냐? 항의를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예, 또 지난 일주일 동안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통영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주순봉님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은 없었고 멤버십도 없었습니다. 예, 주순봉님에게 더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제 체면을 살려줬다. 구독 후원을 해주셔서 빈칸으로 안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순봉님. 아, 양희님, 진실은 뒤에 숨어 있어요. 육천생 한동님, 한동훈 말대로 법이 아닌 권력에 굴종할 검찰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보호할 가치도 존립할 가치도 없는 것인데 검찰 조직을 위해 운운하며 변명하다니 힘들고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표 내면 되는 것이지 검찰 조직이 죽든 말든 여차여차해서 권력에 비벼대서 한 자리 차지하려다가 펄펄 끓는 쇳물을 삼킨 격이 양희님, 책당 가입할 때 보면 이 내용 잘 모르더라고요. 애농님, 이재명 때문에 성남 너무 싫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가 왜, 영화하고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거의 뭐, 영화광, 드라마, 많이 보는데, 혹시 그 열혈신부라고 혹시 그 드라마 혹시 보시는 거 그것도 인기가 있어갖고 1편, 2편 시리즈 시즌 1, 시즌 2 시즌 2로 했다는 거는 시즌 1이 인기가 있었다. 거기 보면 어떤 대사가 나오느냐 거기
여자 검사가 부패 쪽에 붙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정의 구현을 해갖고 스스로가 자기 죄목을 갖다가 깜빵 가겠다고 자기 스스로 기소장을 씁니다. 자기 깜빵 보내달라고. 그걸 갖다가 검찰총장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나온 대사입니다. 영화 대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저를 너 깜빵에 가려고 네가 스스로 기소장을 썼냐? 예, 막 저 깜빵에 보내주세요. 자, 검찰총장이 뭐냐?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무슨 일을 합니까? 정말 네가 원했던 그런 부패 세력들, 그런 세력을 갖다가 뿌리를 뽑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어봐요. 아니, 그거 갖고 제 죗값이 치러지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치러지지. 왜? 너는 그 일을 하는 순간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고 언제 뒤에서 벽돌 날라올지 모르고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네가 하루하루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잖아요. 노만석은요.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검찰총장은 뭐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까? 검찰총장이 뭐 김건희의 뭐 오빠 친구다. 예. 그것 때문에 사퇴한 거잖아요. 저는 아주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책임감을 느낀다면 끝까지 있었어야죠. 아니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정말 자기가 잘못됐다. 윤석열의 어떤 뭐 봐줬든 뭐 했던 잠깐 잘못됐다 생각하면 끝까지 자기가 검찰총장을 지키면서 이런 결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끝까지 뚝심 있게 그걸 갖다가 항소를 했어야죠. 검찰총장의 힘으로 뭐 이재명이 찍어 누르던 어차피 자기 베린 몸 아닙니까? 어차피 감옥 갈 몸 아닙니까? 어차피 찍힌 몸 아닙니까? 그러면 사죄하는 의미로 속죄하는 자기 죄를 갖다가 김건희를 갖다가 윤석열을 비유한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정의 구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정말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 무슨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벼슬하는 겁니까? 자리에서 물러나면 다 그게 그냥 만사형통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노만석을 갖다가 너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나면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노만석의 죄가 다 싹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 총장 자리하고 바꾸는 겁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한동훈 말대로 정말 끝까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추적을 해갖고 싹싹 털어갖고 정성호 노만석 개인 재산이라도 탈탈탈 털어갖고 결국은 국고로 회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열혈신부 팬들이 계시네. 이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잘 통해요. 잘 통해요. 블루마운틴님. 김남길, 이한이 주연. 예. 아주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예. 시즌 1, 시즌 2. 사표경이 열혈신부 재밌게 봄. 예. 저도 아주 재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면 제대로 져야지. 아니 왜 그 뭐 김건희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럼 책임 제대로 왜 사퇴를 해 갖고 이 자리를 만드냐. 노만석 여기서 사퇴하면 그러면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예를 책임지고 뭐 대통령 물러선다. 그럼 다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아니 죄는 죄값을 치러야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예. 자리에서 물러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좀 열받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넘어버렸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1시간 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글을 써 주셔서 제가 또 힘들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즐거운 월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화요일 날에도 변함없이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애농님, 예. 빠이빠이. 예, 67세 한동훈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엘리아님, 대한민국의 정의를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농님도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일본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제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또 일본 분이 예, 정말 예, 엘리아님 감사드립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누님의 또 마지막 응원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예, 누님도 잘 지내세요. 아프지 마시고. 예, 내일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머리띠 두르고 나가야 될 상황. 아니, 그러지 않아도, 11월 11일인가요? 예. 여기에 대한, 이 규탄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 오적. 예.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죠. 김종혁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한동훈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다 죽겠다. 저 엄청나게 센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딱 띄운 게 뭐냐? 그 규탄 대회, 오적에 대한 규탄 대회.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노만석 이런 사람 오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규탄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보수에서는요. 한동훈이 확고한 리더로 자리를 잡았다. 예. 정말 한동훈밖에 제대로 된 사람 지금 국회의원들 찍소리도 못하고 문놈의 또 명품백입니까? 예? 정말 한심해 죽겠습니다. 예, 정말 머리 두르고 나가야 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미진호님, 아이고, 엘리아님, 한동우님, 감사해요. 예, 예, 제가, 미진호님, 엘리아님과 또 엘리아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